진짜 모르셨군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한 배려가 좀 적었습니다. 당연히 아실 줄 알고 제가 소개를 안 했었는데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을 이분과 함께 보내야 되겠죠.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박성호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비가 척척하게 내리는 와중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차 타고 와요. 차 끌고 오셨구나. 네. 근데 뭐 저 올 때는 비가 안 와서 다행히도. 네. 이게 또 발에 물 젖고 이런 고통을 알아봐야 이제 뚜벅이들에게 고통을 아시는. 저는 뚜벅이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기자님이시니까 발로 뛰셔야죠. 그렇게 차 타고도 뛸 수 있어요. 차 타고도 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경기, 물가, 금리, 실적 이 네 가지를 네네. 좀 짚어주시면서 네네. 지금 주가 오른 거 합당한지 설명해 주실 거고 네. 그 다음으로 설명해 주실 거 이게 제가 얼핏 보니까 네. 좀 경기가 계속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좋다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나쁜 게 그게 좀 오래 좀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후반부에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요새 주가가 올라가는 그 배경에 대해서 경기나 뭐 물가나 이거 가지고 좀 잠깐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번 턴에서는 네. 또 어떤 것들이 좀 잘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네,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잔뜩 기대가 돼요. 잔뜩.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매주 보던 것처럼 네. 금리, 물가, 그리고 경기, 실적 괜찮은지 한번 볼까요? 네, 뭐 일단 뭐 큰 변화는 없었는데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매주 발표하는 이제 뉴욕 여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왼쪽 차트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크게 올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바닥권에서 떨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좀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건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이번에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을 좀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매주 나온 거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요렇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한 5월을 조금 전후로 해서 좀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어쨌든 상승세를 조금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고점이라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 네네. 이 부분을 좀 상향해서 좀 돌파를 하나 안 하나 이 부분이 좀 관심 있게 좀 볼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경기 나쁘진 않네요. 네. 그렇죠. 빠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그럼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 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큰 폭은 아니지만 한 주 한 주 조금씩 좀 올라가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EPS가 이제 229.65에서 229.83 소폭 증가했고 추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많고 또 변동성이 요새 좀 많이 생긴 이제 금리 좀 네. 말씀드리겠는데 금리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86%에서 3.76%로 이제 10bp가 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한때 어제는 이제 3.76이었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 4%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네. 그래서 거의 또 저랑 그때 말씀 나눴을 때가 네네. SVB 직전을 이제 돌파했다 막 그 맞아요.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리고 나서 또 한 이틀 만에 이렇게 또 크게 하락했어요. 저건 금리 급락이네요. 거의 급락이라고 좀 수준이죠.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상승했던 것도 급등이었는데 네네. 또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급락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 금리가 좀 하락했었던 요인으로는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거. 물론 다 내려갈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도 좀 더 하회한 좀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기는 하겠습니다만 연준 위원들 중에서 물론 이제 투표 권리는 없습니다만 네. 투표권은 없고 이제 점도표는 찍는 네. 이 블라드 총재 이제 가장 매파 중에 매파셨던 분이 이제 갑자기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좀 사임을 하셔가지고 사임했어요? 예, 이번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퍼듀대 경영대학원 그 원장님으로 가신다고 네. 예, 하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 입장에서는 뭐 이건 뭐 그냥 농담삼아 네. 하는 뭐 얘기겠습니다만은 이제 매파적이셨던 분께서 이제 한 분 이제 사라지셨으니 이 점도표에서 뭐가 하나 좀 맨 위에 있던 게 아마 이제 빠지겠죠.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좀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일단 연 이틀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총재 자리가 요원해지셨나? 왜 사임했을까요? 정확하게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파악은 못했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년을 근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은에서, 그 연준에서. 연준에서. 네. 아,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오래 하셨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또 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뭐 늘상 이제 보는 그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에다 또 대입을 해보면 일단은 뭐 분모가 작아지고요. 그 금리나 물가가 일단은 내려가고 있고 네. 물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발표됐던 그 CPI 그게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물가 일단 내려가는 방향. 뭐 경기는 어쨌든 아직은 플랫한 모습, 네네. 실적은 상향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뭐 흐름을 보면 증시가 좀 올라갈 만한 이제 분위기였던 것도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4,800까지 모는 곳도 이제 생길 정도로 어떻게 좀 주가가 좀 힘있게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실 주가가 올라간 거는 거의 바닥권이었던 건 작년 10월부터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서 네. 서서히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근데 그동안에 주가가 좀 흘러왔었던 모습하고 5월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온도차가 이제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네. 어떤 부분에서 있었냐면은 금리가 좀 달라요. 네. 보시면 이 차트는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게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그 증시가 네. 과거와 좀 다른 게 5월을 전후로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5월이 여기거든요.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거. 여기 차트 보시면 파란색 선은 미국 10년물 금리고요. 네. 주황색 선은 이제 나스닥 지수예요. 보시면 요 5월 이전까지는 이제 완전히 그냥 반대로 이제 접어놓은 네네. 예,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네.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좀 빠지고 네네. 또 금리가 내려가면 나스닥 좀 올라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뚜렷했었는데 5월 들어서 잘 보시면 이때 보면 금리는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 요 한 이틀은 좀 빠졌는데 네네. 어쨌든 금리는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5월 이전에는 우리 그냥 그 생각으로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금리가 내려가야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식이었죠, 인플레이션 공식. 이후에는 이제 공식처럼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 좀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가 좀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를 올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말씀 해주셨었죠. 그 말씀을 제가 네네. 드렸어요. 그래서 5월 이후에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 더하기 물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물가가 만약에 이 부분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이건 이제 주가 하락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데 이제는 물가가 아니라 만약에 경기가 영향을 미쳐서 물가보다 네네. 네. 경기가 영향을 더 미쳐서 금리를 밀어 올린다고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월 전에는 물가 영향을 받았고 네. 5월 이후에는 추측컨대 네. 경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아.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럼 그렇다 치자. 네.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게 뭐가 증거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계속 좋게 뭐 나오고 다 안 있으니까. 좋기도 네네. 하니까요. 네. 물론 다 온도 차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제가 한 1, 2주 전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6월에 이제 FOMC에서 이제 그 경제 전망 네. SEP 여기에서 보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게 2023년에 기존에는 3월 달이에요. 3월 달에는 연준 의원들이 2023년에는 0.4% GDP가 상승할 거야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단 한 분기 만에
6월에는 1%로 올려잡았다.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올린 겁니다. 이 정도면은 2배 넘게 올린 거니까요. 꽤 많이 올린 네. 거고요.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라는 게 뭐 주가가 경기가 그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확 올라온다거나 네네. 뭐 금융위기 직후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경기가 덜 나쁘다라는 게 일단 연준의 판단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이제 확 끌어올리면서 뚝배기가 이제 엄청나게 뜨겁게 이제 펄펄 끌어오르다가 지금 이제 식어가고 있는데 연준이 거기에다 빨리 식으라고 물을 열심히 붓고 있지만 네네. 생각보다 계속해서 좀 뜨거운 게 좀 오래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S&P에서 보면. 네네. 그리고 또 S&P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연준에서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게 그 FOMC 하기 전 2주 전에 네. 베이지북을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베이지북은 보통 언론에서는 많이 소개는 안 되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FOMC가 열리기 전에 연준 위원들이 지금 미국의 경기가 어떻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할 때 많이 참고하는 자료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 12개 지역 연은이 네. 자기네 지금 관할 지역의 뭐 여러 가지 경기와 고용, 물가 네. 이 부분들을 열심히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네.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다. 뭐 고용은 어떻다, 물가는 어떻다, 앞으로는 또 어떨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미국의 경기가 지금 현재는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인가에 나왔었죠. 한 2, 3일 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번 지난 수요일에 저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그럼 저거는 몇 월 기준이에요? 6월 경기 기준이에요? 6월이 6월이요. 6월 경기에 대한 기준. 7월은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부분만 한번 이제 제가 이제 그 뽑아내서 네. 이제 보면 보시면 2023년 4월 베이지북 당시에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의 변화 없음.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의 네네. 변화 없다. 그다음에 2023년 5월 보면 이때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거의 변화 없음. 네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23년 7월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5월 말 이후에 소폭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소폭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올해 한 1월에도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말 대비해서 좀 소폭 증가했다. 네네. 이런 멘트가 있었고 계속 변화 없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소폭 증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거의 변화 없다고 해요. 이번에도. 네, 네. 근데 경기 쪽만 약간 뉘앙스가 다소 좀 변화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베이지북에서. 네. 그러니까 흐름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네. 그래서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경기가 어쨌든 좀 생각보다 좀 덜 나쁘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읽혀졌고 5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5월 이후에는 6월에. 사실 큰 일은 없었는데 네네. 저도 그래서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이제 막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 뭐였죠? 그 부채 협상, 부채 한도 협상이 네네네. 타결은 안 됐는데 네. 이제 거의 타결될 거다라는 전망이 막 다수를 이룰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만나고 네네. 서로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잘 될 거야. 그런 뉴스가 나오던 때가 5월이었어요. 그게 네. 5월이고 그러니까 네. 타결된 게 6월 초였었죠. 네. 6월 초니까 6월의 경기가 실제 지금 이거 보니 5월 말 이후 소폭 증가했다는 네, 거죠. 5월 말 결국 이후에요. 네. 6월에 좋았다는 거죠. 6월에 조금 좋아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뭐 올라가기 시작한 건 5월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왜 오르지 하는 게 이제 5월부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경기에 대해서 연준이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게 또 다음 달 되면 또 갑자기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연준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게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래요. 이게 주초거든요. 네네. 주초에 이제 그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그동안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네네.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방향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미국은 그동안 방향을 안 바꾸고 있었어요. 네네. 직전 달에만 해도. 네. 근데 이번 달에 발표된 걸 보면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드디어 19개월 만에 네.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몇 월 거죠?
OECD 이번 달 거예요. 이번 달 거. 이번 달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가 네. 이번에 발표된 거는 약간씩 수정치가 나오거든요. 수정이 돼서 나온 게 요렇게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OECD 네. 경기 선행 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매달 나오는 게 아닌 걸로 알고. 매달 나와요. 아, 이거 매달 나와요? 매달 나오고요. 뭐 며칠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네네.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이 아. 그때쯤에 이제 매월 나와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제 막 올라가던 게 꺾였던 게 언젠가 네네. 이제 그 뒤돌아가서 또 찾아보니까 네. 그게 이제 이번에 바뀐 게 딱 19개월 만이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일단 턴어라운드를 했다. 19개월 만에. 네. 와.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OECD 경기 선행 지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주식 시장의 경기를 어떻게 보는가. 네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를 제가 파악할 때는 물론 그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누가 뭐가 더 강했는지 이 네. 부분을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경기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냐 약하냐. 그래야죠. 예, 네, 그래야죠.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 샴푸 사는 것보다 차를 사야지 경기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이 차트를 제가 처음에 첫 출연했을 때 개나리 얘기하면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었어요. 삼개나리.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요거를 제가 한번 보면 요 빨간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보다 강하다라는 거고요. 네네. 이제 내려가면 이제 필수 소비재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색 선은 이제 S&P 500 지수거든요. 네. 요게 코로나 때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위로 올라오면은 주식 시장에서 네. 앞으로 좀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전망이 좀 커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빨간색 선 이 점선을 해놓은 게 이게 5월이에요. 아. 5월 이후부터 이 경기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보다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뚜렷해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이제 출연했을 때 네네. 삼개나리 얘기할 때가 네. 요때였어요. 요때. 요 당시예요. 그리고 나서 쭉 밀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SVB 터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더 밀렸다가 네.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5월 이후에 금리가 오르면서 네. 이 경기 소비재도 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와 동시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5월과 전후로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러네요. 거죠, 느낌이. 달라졌네요. 예,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그동안은 5월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 종목들, 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들이 완전히 시장을 소위 말해서 이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올라갔던 거 이제 테크 쪽이었고 나머지는 뭐 거의 완전히 그냥 별 재미 없는. 그러니까 테크 빼면 안 올라간. 그렇죠. 테크 없으면 사실 주식이 왜 오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요새 또 흐름을 보면 그 테크 이외에 다른 업종들도 지금 이제 온기가 조금 서서히 좀 퍼져가고 있는 게 또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이 표도 정리를 해보면 네네. 여기 이제 S&P 500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수익률을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네. 연초 이후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뭐가 제일 좋았나 연초 이후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 이후에 모든 업종들보다 이제 압도적이었던 거는 이제 테크였고, 네네.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가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그 테슬라 영향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업종이 나머지 업종을 이제 완전히 이제 압도하는 이제 수익률이었는데, 근데 보시면 최근 일주일간 수익률을 보시면 경기 소비재와 테크도 좋습니다만, 네. 산업재도 테크보다 강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소재 이런 쪽 부분들이 테크보다 강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이런 쪽들은 좀 저조했고요. 네네. 그리고 1개월간의 수익률을 봐도 경기 소비재가 또 제일 높기는 한데 네. 테크보다 어쨌든 산업재가 좀 더 높고요. 네. 한 달 동안의 수익률도. 그다음에 소재도 테크보다도 높고.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테크보다는 다른 여타 업종들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좀 균형이 조금 서서히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중소형주 네. 중소형주들도
그동안 계속 별로 오르는 게 없었다가 이번에 최근 들어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네. 단언컨대 저 산업재는 항공주 올라서 그런 겁니다. 항공주도 있어요, 맞아요. 네, 항공주가 요즘에 되게 잘 가니까요. 요즘에 항공주 뭐 어제 델타 항공도 그 실적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잘 나왔으니까요. 올해는 뭐 거의 비수기는 없을 것 같아요라는 게 지금 항공업종 업황의 좀 분위기더라고요. 뭐 여행들을 뭐 워낙 많이들 또 가시니까. 저 퇴근할 때 네. 9호선 타고 집으로 가거든요. 진짜 거의 그러니까 약간 과장 보태서 절반은 다 캐리어 들고 계십니다. 죄송해요.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네, 9호선 이제 그 김포, 인천 공항에서 이렇게 쭉 그 강남 쪽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타시잖아요. 거기서 뭐 고속터미널에서 갈아타시고 뭐 또 신논현에서 갈아타시고 하는데 거의 진짜 절반 가까이가 캐리어 타고 캐리어 들고 타십니다, 진짜.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부러워 네. 부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휴가 언제시죠? 저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 7월 말, 7월 말. 8월 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 여름 휴가는 그냥 한 이틀 정도만 갈 생각이거든요. 이틀 정도면 사실 해외 나가기 힘들잖아요. 좀 어렵죠. 저는 여러분들의 항공주 수익에 도움이 잘 못 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근데 좀 온기가 소재는 왜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소재는 소재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금속 이런 것도 있죠. 금. 네네. 네, 이런 쪽들인데 아. 그러니까 소재는 특별히 뭐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특별히 이게 예상치가 막 뛰어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소재가 좀 좋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뭔가 조금의 뭐 살아날 기미만 보이면 보통 또 많이 오르는 게 또 소재 업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재는 좀 이렇게 좀 같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근데 실적 보시면 2분기 EPS 성장 그 전망하는 거 네. 전년 대비 보면은 소재가 마이너스 30이에요. 아, 그래요? 2분기 전망이. 그러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네, 네. 이제 또 이제 전망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싶은 거는 그동안 상반기 내내 빅테크 혼자서 끌고 왔다면 7공주만 네. 끌고 왔다면 네, 네. 과연 그 온기가 그 주변으로 퍼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베스트죠. 네, 그렇죠. 퍼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혹시 좀 눈으로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보여드리는 거는, 네네. 예, 이것도 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자료기는 한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네. 그때 그 골드만삭스에서 그러니까 한두 달 전만 해도 이제 몇 종목만 이제 소수 종목이 끌어올라갔을 때, 네. 그때 이렇게 막 그 시장이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몇몇 종목이 좀 끌고 올라가더라도 보통은 확률상 네. 또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이 차트 보시면 그동안 끌어올린 거는 맞는데 네.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몇몇 소수 종목들 얘들의 상대 강도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게 이 평균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표 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그 종목이 좀 온기가 좀 퍼지고 있다라는 거. 네. 온기가 퍼지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기가 좀 퍼지기 시작을 실제로 한다면 지금까지 좀 그 소수 종목, 네. 테크 종목들 그 종목들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네. 여타 종목 대비해서 조금 다소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또 네. 커질 것 같아요.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뭐 두 가지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나머지 종목들의 그럴 수도 강도가 있죠. 높을 수도 있고 네. 빅테크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섹터의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대 강도가 네, 높아질 맞아요.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평균이더라. 아.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또 저 친구가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주식시장이 이제 뭐 굉장히 좋게 보는구나. 또 뭐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SEP 말씀드렸는데 제가 2023년 경제 성장률을 급격하게 올렸다. 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2024년, 25년 보면은 기존에는 1.2%, 1.9% 성장할 거야라고 전망했던 거를 3월에는 이걸 올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낮췄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1.1, 1.8 이렇게 각각 낮췄거든요. 네. 근데 사실 2024년, 25년 GDP는 연준 위원들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의지라고 보여요. 의지.
그러니까 여기 롱거런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건 미국의 장기 성장률 전망이거든요. 네네. 그냥 놔두면 1.8 네. 성장한다. 요건데 1.1로 우리가 만들 거다. 1.8로 우리가 만들 거다.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2023년에 그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면은 어쨌든 또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가가 잡히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2024년, 25년에 좀 경기가 좀 이렇게 좀 슬로우 다운 되는 게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뭐 이런저런 자료를 제가 이제 보다가 요 자료 재밌다 해서 제가 좀 넣어놓은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재인용을 한 건데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30개 나라의 경착륙과 연착륙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이쪽에 있는 그 선진국 이 부분 있죠. 네. 요 선진국 쪽을 보시면은 선진국의 연착륙과 경착륙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 연착륙인 경착륙, 네. 경착륙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통화 긴축을 하는데 금리 인상폭이 4.5%, 네. 통화 긴축 기간이 18.1개월이 네. 평균이더라. 그럼 경착륙 같다라는 네네. 거예요. 보통. 지금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폭이 네. 맨 그 제로에서 네. 이 5.25까지 올라왔고 이제 5.5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통화 긴축 기간은 아직 18개월은 안 됐고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정말 계속해서 견고한 게 맞아서 금리를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착륙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중에는 네. 경착륙의 가능성이 좀 더 이게 상대적인 건데 지금은 당장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오래 가면 오히려 경착륙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점점 이 부분을 저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의 영향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네네. 뭐 물론 그 집값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그 기업들의 부채 그 디폴트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요 화면은 그 채권 시장에서 디폴트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보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이제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디폴트 비율이. 금리가 올라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그러면 이 디폴트 비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나면 뭐 물론 전과 후가 뭐 어떤 원인인지는 또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디폴트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이제 같이 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요만큼 좀 올라왔으니까 요 정도 속도면은 좀 빠른 속도예요. 일반적인 것보다. 네네. 네, 좀 빠른 속도니까 뭐 이런 디폴트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혹시 모를 경착륙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은 파티는 지금 즐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데 현금을 좀 준비하시고 비상구 옆에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기승전결. 브라보. 아하. 경기가 지금까지 좋았던 건 진짜 확실하다. 맞다. 나쁘지 않았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금리 올리면 그것도 이 정도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훨씬 더 꺾일 줄 알고 작년 내내 주가가 하락했던 맞아요. 건데. 네네. 근데 딱 돌아보니까 야, 이 어려운 걸 해내네?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올랐는데 경기가 네. 이 정도로 탄탄하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올랐다면 네네.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업들의 그 채권 디폴트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 고금리의 영향은 약간 뒤늦게 터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파티는 즐기는 건 맞지만 네. 뭐 지금 여기서 다 포기할 필요는 네, 없지만 지금 뭐 당장 뭐 줄이시거나 그러진 그렇지만 않더라도 그래도 현금 네. 일부는 준비해 놔야 뭔 일이 터졌을 때 네. 대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옛날 좀 과거 자료 살펴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네. 이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했던 게 케이스가 이제 꼽아보면 뭐 여러 개 있지만 꼽아보면 95년하고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95년 당시에는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거의 한 몇 년을 더 가요 주식시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닷컴 버블이 터진 거고. 그래서 2007년만 떠올려 보더라도 2007년에 뭔가 네. 있을 것 같았는데 2008년에 생겼잖아요. 네네네. 1년 있다 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있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또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어쨌든 뭐 고금리의 영향은 분명히 언젠가는 한번 좀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재밌습니다.
자, 우리 박성훈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